내리신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는 네, 11월 7일 목요일 11월 첫째 주차 밤을 잊은 그대 공개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핵심적인 국가 정책 중 상위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한 노동자가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 가격을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약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서부터 주요한 경제지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들이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확산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런 취지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이 구의 동별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 주택 아파트 매매가 호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곳에 이제 전세를 살다가 이제 청약을 넣어갖고 분양에 이제 당첨이 되게 되면 그 지역의 이제 조합원들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이 분양을 받게 돼요. 바로 이게 이제 로또 당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전세를 살다가 분양에 당첨되면 대박이 나겠거나 그렇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이들 지역이 대부분이 웬만한 평수 가면은 보통 이제 13억 가는 것도 적고요. 15억대 막 이렇게 가는 지역들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부모의 도움, 선조로부터의 도움 아무것도 없이 순수한 자력으로 많지 않은 연봉을 받는 이 셀러리맨이 당첨이 됐다고 치면 이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9.13 대책서부터 이제 대출을 줄여놨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얘를 이제 사지를 못하게 돼요. 결국은 이 지역의 로또 청약의 수혜자는 이 현금이 많은 사람들, 현금 부자들의 차지가 되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예상 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를 보게 되면 예전과 달리 호가가 낮은 이러한 매물들은 거의 이제 건드지를 않아요. 어차피 세금 맞을 거 다 내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호가가 높은 쪽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몰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에 집중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이제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서 전달해 왔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부산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졌어요. 부산을 보게 되면 이 서울에서 온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묻지마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집을 팔겠다. 그런데도 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금액보다 더 웃돈을 주고선 사고 매매를 이미 체결을 했는데도 전화가 와갖고 300만원, 1300만원 더 줄 테니 자기하고 계약하자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 에이 어느 신문사야 KBS 최근에 사고 많이 쳤는데 못 믿을 기사야 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유료 과정 중에 이제 VVIP 회원님께서 부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이제 친구하고 나눴던 대화를 보여주시게 됐는데 이거보다 더 호가를 많이 계약한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까지 주겠다는 그런 상황이 부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국토교통부가 예견을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즉각 그 지역을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해서 이러한 투기를 막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부산뿐만이 아니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의 대도시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국토교통부의 발언에 따르자면 서울도 분양가 상한제로 잡고 부산도 잡고 대구도 잡고 광주도 잡고 대전도 잡고 울산도 잡고 전국의 대도시를 다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게 되죠. 과연 대한민국의 전국 대도시를 분양가 상한제로 다 틀어막아야 될 정도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인가, 투기판으로 변질됐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큰 줄기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갈려요. 정부가 두 개 있는 것 같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일자리를 늘려야지 된다고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지속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이 건설업에 죽이고 있다. 한쪽은 살리자는 쪽이고 한쪽은 죽이자는 쪽이다. 도대체 어디에 말에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지난 공개방송에서도 또한 수개월 동안 2018년 하반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통화유통 속도가 급속도로 급감되고 있는 중이에요. 2016년에서 2017년경 통화의 유통속도의 급감 현상이 둔화됐다가 2017년도서부터 다시 급하게 둔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통화유통속도의 급감이라는 것은 어느 국가가 됐든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유실된 상황에서 이 유동성의 총량의 통화 유통속도가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국가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유동성이 급감되는 것은 바로 정책적 요인이에요. 바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유동성 급감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목돈이 필요한 분야가 사람이 매일마다 밟고 다니는 땅에 관련된 부동산 경기, 그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땅 위에 뭔가를 짓게 되는 설비 투자 경기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유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에 기인한다는 것을 아직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또 중요한 요인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서울 지역 강남 위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놨는데 풍선 효과가 전국 대도시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대도시를 다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 전체 대도시를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야지 될 정도로 과열된 상황인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세력이 그렇게 강력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난 이제 공개 방송들 수개월 동안 국제통화기금 IMF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곳이 2013년도 이래로 전 세계 주택 경기를 분석한 내용을 무료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는 그 내용들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IMF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수입 대비 봤을 때, 렌트비 대비 봤을 때 과열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내용을 수개월째 공유를 했음에도 아직도 대한민국 부동산 경기가 국토부가 말하는 것처럼 과열됐다, 투기 세력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오늘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의 내용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에 분석된 내용이고요. 세계 주요한 도시들의 부동산 버블 지수예요. 부동산 버블 지수예요. 그래서 대략 이제 25개 국가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는 서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있으나 마나네. 근데 우리는 IMF의 친절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UBS가 세계 부동산 주요한 국가들의 버블 지수를 만들 때 이와 같은 5가지의 하부 지표를 통해서 이 최종 값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이
IMF에서 분석한 바 있는 수입 대비 주택 매매가, 월세, 렌트비 대비 주택 매매가라는 이 지표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한 바 있는 IMF의 분석 내용을 활용하게 되면 이 UBS의 분석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IMF가 분석한 내용,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유한 내용이에요.